그러면 교재 15쪽으로 갑니다. 15쪽. 자,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입문과정 수업이고요. 수업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거니까. 중간에 제가 건너뛰는 부분들은 얘들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그냥 따라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부분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괜히 처음부터 범위를 너무 넓혀가지고 양에 이렇게 질려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핵심만, 중요한 부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민법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랬고, 요것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착물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토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토지가 중요한데 과연 이 토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토지의 다양한 용어 정리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10분 한번 볼게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토지인데, 토지 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택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주택이 있을 수 있지. 상가 있을 수 있고, 공장, 도로, 철도, 하천, 뭐 등등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뭐냐면 바로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이 되는 땅은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건축이 안 되는 땅은 엄청 싸고요. 그래서 토지를 구분할 때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인 건축까지 구분한다면 주상공까지는 건축이 된다 그래요. 건축이 된다. 그럼 도로철도 하천은 건축이 안 된다 그래요. 건축이 안 된다. 그래서 토지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건축이 되는 땅과 되지 않는 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때 건축이 되는 땅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택지라고 부릅니다. 택지. 택지. 그래서 택지란 땅이 앞으로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일단 다른 말은 필요 없고요. 건축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요. 택지가 뭡니까? 그러면 건축이 되는 땅. 용도는 보통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주상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상공. 그래서 앞으로 제가 토지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건축 얘기하시면 되고, 건축이 되는 땅과 되지 않는 땅을 구분할 때 건축이 되는 땅을 부르는 이름은 택지라고 불러요. 택지. 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상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하시면서 저쪽이 택지 개발되었다, 택지 개발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는 건축을 못하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건축이 되는 땅으로 개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만간 거기는 뭐가 들어설 거다? 주택 들어설 거고, 상가 들어설 거고, 공장 들어서겠구나, 건물들이 들어서겠구나. 왜냐면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개발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근데 두 번째는 건축이 되는 땅도 있고 안 되는 땅도 있는데, 건축이 되는 땅, 안 되는 땅 합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제가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었어요. 부지는요, 건축이 되는 땅 받고, 또 나온다, 또 나와. 받고. 그래서 부지는 건축이 되는 땅을 받고요,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 합쳐서 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자, 주택부지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상가부지? 돼요. 공장부지? 돼요. 도로부지? 돼요. 철도부지? 돼요. 하천부지? 돼요. 부지는요, 위에 무엇이 있는지 관계없어요. 건축물인지 건축물이 아닌지 관계없이 바닥에만 쓸 수 있으면 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넓은 의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시면서 큰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웬만하면 부지라는 말을 쓰는 게 좋아요. 부지는 다 되니까. 이 도로 부지가요, 여기 철도 부지가요, 여기 하천 부지가요, 여기가 공장 부지가, 여기 상가 부지가, 여기 이제 주택 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다 되는데, 택지란 말은요, 건축이 되는 땅에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 택지, 상가 택지, 공장 택지까지만 되지,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예, 다시. 토지 위에 무엇이 있는지 관계없이요, 토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두 글자 뭐다? 건축이다.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토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잣대다. 이때 건축이 되는 땅을 부르는 말은 택지라 부른다. 용도는 세 개, 주상공. 부지는 중요합니다. 건축이 되는 땅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을 합쳐서 다 때려 합쳐가지고 부지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건축이 되는 땅 뭐예요? 택지. 건축이 안 되는 땅 뭐예요? 부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건축이 되는 땅 택지는 맞는데 건축이 안 되는 땅 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이 되는 땅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 중부동산은 광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받고 중부동산 해야지 광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좁은 의미, 넓은 의미, 포함 관계라는 해석을 객관식 자기심에서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건축이 가능한 땅 택지 주상공,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도로, 철도, 하천을 모두 때려 합쳐서 이걸 부지라고 한다. 택지 부지 개념 됐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뭐가 뭐에 포함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택지가 부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부지가 택지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택지가 부지에 포함된다. 포함관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두 번째. 일로 한번 와볼까요? 토지를 분류할 때 크게 택지가 있고요. 농지가 있고요. 임지가 있어요. 임지. 자,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택지, 농지, 임지. 토지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대분류라고 얘기합니다. 대분류. 큰 분류죠. 택지 안에 방금 배웠어요. 택지 안에 방금 주상공이 있다. 기억납니까? 예. 농지는 뭐 배울 것도 없어.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 있어요. 전답 과수원. 전은 밭이죠. 답은 논이죠. 예. 그 다음에 과수원은 뭐 과수원이죠. 임지에는 용제림 지역과 신탈림 지역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임지는. 그러니까 그냥 상식으로 기억하세요. 자, 용제림하고 신탈림하고 차이점 알려드리면 용제림은 그 가구 만들고 뭐 이렇게 침대 만들고 뭐 이렇게 합한 건축 재료 이렇게 어떤 쓰는 용도가 주로 건축 자재 아니면 가구 이런 데 쓰는 용도를 나무를 용제림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뒷동산들은 전부 다 신탈림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땔감으로 나무를 썼었으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르네오 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보르네오 가보셨어요? 그건 가봤어요? 그래. 미국은 못 가봤지만 보르네오도 가보셨고요. 보르네오 섬은 대표적인 용제림 지역입니다. 알겠죠? 예, 외국 담당이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알겠죠? 예, 네, 계속 물어볼 거야. 보르네오 같은 경우는 용제림 지역이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는 이제 신탈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분은 꼭 하셔야 돼요. 토지를 분류할 때 요거는 지금 암기합시다. 제가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내가 암기시키면 암기해요. 토지를 분류할 때 큰 분류가 있고 작은 분류가 있는데 자, 큰 분류는 이제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작은 분류는 택지 안에 뭐들이 있더라? 주상공이 있더라. 농지 안에 뭐 있더라? 전답, 과수원이 있더라. 임지 안에 뭐 있더라? 용제림, 신탈림인데 요까지는 몰라도 좋긴 하다. 알겠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저는 세로 분류와 가로 분류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로 분류와 가로 분류. 자, 토지를 세로로 분류할 수도 있어야 되고 토지를 가로로 분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종축과 행축으로 분류를 할 건데 토지를 세로로 분류할 때는 택지, 농지, 임지가 있고 가로로 분류하면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제림, 신탈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류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 자, 토지는 우리가 용도가 다양하다 그래요. 용도가 다양하다는 말은 이제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글자로 용도 전환이라고 하는데 농지로 쓰이던 땅이 얼마든지 이제 택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거지로 쓰이던 땅이 얼마든지 상업지로 용도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토지의 용도 전환이라고 하는데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되어 버리면 이제 이 땅은 택지라고 불러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되면 이제는 이 땅을 상업지라고 부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된다 이 얘기가 나돌기 시작하면서 다음 해 재건축이 바로 되고 막 뜯기고 막 그러나요? 안 그러죠. 재건축된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뜯기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조합 결성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용도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 전환되는데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 전환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도 전환. 과정일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과정일 때는. 자, 과정. 영어로 ing.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한자로 진행 중. 한글로 되고 있는. ing 중 되고 있는. 이럴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 잘 보셔야 돼. 자,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어 버리면 택지라고 하면 돼요. 근데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을 때는요. 자, 아직 대답하세요. 택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택지라고 부르면 안 돼. 더 중요한 건 농지는 이미 떠났어. 그럼 농지라고 불러도 안 돼. 그러면 농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택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 애매한 과정의 땅을 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잘 들어서 길어요.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라고 불러요. 후보지. 자, 그럼 대답하세요. 얘는 장차 농지가 될 후보지예요? 택지가 될 후보지예요? 택지가 될 후보지. 그 택지 후보지 그래요. 택지 후보지. 줄여서 후보지라 그래요.
근데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가고 있을 때는요,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가 될 후보지다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주거지였는데 이제 상업지가 될 이행지다 그래요. 이행지. 그럼 눈치 빠른 사람들은 감이 왔을 거고, 눈치 없는 사람들은 오씨 어떨 때 후보지라고 하고 씨 어떨 때 이행지라고 하고 씨 찾아드릴게요. 세로가 바뀌면 후보지라 그래요. 가로가 바뀌면 이행지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가로와 세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자, 토지를 세로로 분류해봅시다. 시작. 택지, 농지, 임지. 가로로 분류해봅시다.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자, 갑시다. 임지가 농지로 바뀔 수 있어요? 예.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반대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택지가 농지가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농지 막 임지들이 잘 없어요. 임지보다 농지가 비싸고 농지보다 택지가 비싸니까 보통 시험에서는 위쪽으로만. 그러니까 제가 논의 편의상 표시가 두 개 있는데 사실은 이 과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지가 농지로 가고 농지가 택지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걸 후보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택지 안에서 주상공끼리 바뀌면 이거는 이행지다 그래요. 전답 가수원끼리 바뀌면 이거는 이행지다 그래요. 용재림 신탈끼리 바뀌면 이거는 이행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는 게 뭐고 후보지고 요렇게 바뀌는 게 이행지. 그래서 우리 큰 틀만 짜는 거지. 세부사항 나중에 암기하고. 지금 암기하면 더 좋고. 토지를 분류할 때 택지, 농지, 임지 세로로 분류했습니다.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임지에서 농지로,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는 과정의 땅은 후보지. 주상공끼리, 전답, 과수원끼리, 용재림, 신탈끼리 바뀌는 것은 이행지. 다시 세로 바뀌면 후보지, 가로 바뀌면 이행지. 근데 시험에 안타깝게도 세로가 바뀐다, 가로가 바뀐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예.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감은 세로가 바뀌면 후보지다, 가로가 바뀌면 이행지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단어 알려드립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다시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의 용도 전환이 된다. 이 말은 택지하고 농지하고 임지, 상호간이니까 얘들끼리 바뀐다는 거야. 무슨지? 후보지. 근데 잘 들으세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된다. 그럼 이건 무슨지? 이행지. 그래서 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로 바뀌면 후보지, 가로 바뀌면 이행지는 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면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다라는 말이 뜨면, 상호간에 바뀐다는 말이 뜨면 어디가 바뀌어? 세로가 바뀌어? 무슨지?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뀐다라는 말이 뜨면 어디가 바뀌어? 가로가 바뀌어? 이행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상호간? 후보지. 내에서? 이행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셨어요? 예.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보죠. 이런 정도는 수업 시간에 다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집에 가서 암기한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한번 보십니다. 필지, 획지. 설명드립니다. 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에 등록 단위 하셔도 되고 등기 단위 하셔도 돼요. 필지는. 얘는 법적 개념이라 그래.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다 그래. 이거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다 그래. 경제적 개념. 자, 그래서 필지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등기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법적 개념의 토지이며,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토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칠판 보시죠. 여기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이에요. 잠실동 22번지. 여기 22번지 땅. 여기 23번지 땅. 23번지. 요건 이제 24번지 땅. 요 25번지 땅. 이렇게 있어요. 22, 23, 24, 25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내필지다 그래요. 내필지의 땅이다. 왜 내필지의 땅이냐면 지번이 4개 붙어 있으니까. 몇 번지 몇 번지 하는 걸 지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 그래요. 다시 해볼까요? 예. 여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여기 22번지예요. 끝. 그럼 얘는 한 필지죠. 자, 제가 땅을 사러 갔어요. 땅을 사러 딱 갔어요. 저 주머니 돈을 보여주면, 중개업자한테 주머니 돈을 보여주면서 내가 한 20억 있는데 여기 땅 사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개업자가 긴장하겠죠. 돈을 보여주면서 땅 사러 왔다니까. 지도 앞에 딱 사요. 지도 앞에 딱 사서 자, 여기는 평당 1,000만원대고 여기도 평당 1,000만원대고 여기도 평당 1,000만원대고 여기도 평당 1,000만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지휘봉으로 한번 딱 묻겠죠. 그죠? 이 일대는 평당 얼마 뗍니다? 1000만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제가 묻고 있는 단위는 지방과는 관계없죠. 지방과는 관계없이 가격이 비싼 한 묶음의 토지 맞습니까? 요거 갖다가 하나의 획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획지. 획지는 가격이 비싼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 그래요. 가격이니까 경제적 개념이지. 그래서 요거는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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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그랬으니까 하나의 획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지는 몇 개인데? 4개인데 가격은 이 일대가 전부 다 평당 1000만원대다.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럼 이건 4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죠. 22번지 토지가 상가 건물이에요. 이게 상가 건물인데 여기가 상가 정문이에요. 여기가 상가 후문이고요. 상가 정문은요, 여기 뭐 있냐면 지하철 전철역 출구가 있어요. 3번 출구. 7번 출구 할까? 7번 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 그래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 근데 여기 상가 후문은요, 일방 통행길이고요. 뭐 주차장으로만 쓰지 뭐 이렇게 크게 용도가 많이 없어요. 전부가 4칸이 있어. 가격이 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다르겠죠? 이 비싸겠죠, 이거? 싸겠죠, 이거? 필지는 몇 개인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필지는 몇 개인데? 하나인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죠. 필지는 몇 개인데? 하나인데. 가격은 다 다르잖아. 이게 4개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4개의 획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해보죠. 자, 보세요. 이 도로 4개, 도로. 이 도로 4개. 자, 그럼 22번지 땅은 도로 몇 개 물고 있어요? 2개 물고 있잖아요. 이런 땅을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각지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개업 하실 때 요런 각지 땅은요, 요렇게 얘기하시면 좀 사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각지는 이제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지라 그래요. 알겠어요? 예, 각지라고 얘기하면 있어 보이고, 코너발이 그러면 좀 없어 보이고 그래요. 예, 알겠죠? 예. 코너발이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고요? 각지라고 하자고. 예. 각지 땅, 도로 2개 물고 있는 각지라 그래.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평당 5천만 원 할게요. 5천만 원. 23번지 땅은 도로를 하나 물고 있어요. 그래서 평당 한 4천만 원 할게요. 4천만 원. 근데 문제는 24번지 땅이에요. 24번지 땅은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이죠. 맞나요? 이런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맹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주변 토지를 도로에 물어서 더 사든지 뭐 지역권 설정하든지 그거 나중에 배우십니다. 그래야지 허가가 나는 땅이에요. 현 상태로서는 허가 나지 않는 땅, 이런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은 맹지가 유일합니다. 일단 맹지는 평당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그다음 25번지 땅은요,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요. 그래서 맹지는 아니에요. 허가도 나고. 근데 도로의 접속면이 상당히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토지에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놓은 듯한 그런 모양의 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땅을 대지라고 하고요. 이 대자가, 자 보세요. 이게 대 아닙니까? 대. 예. 밑에 흙토가 들어가면 토대자가 돼요. 근데 밑에 옷의자가 들어가요. 옷의자.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자루대자라고 불러요. 무슨 대? 자루대. 우리 포대. 산타클로스가 들고 다니는 자루 있잖아요. 마치 모양이 자루 모양 안 같습니까? 아니, 자, 봐봐. 이렇게 토지 모양이. 이런 땅을 대지라 그래. 대지는 맹지보다는 싸게, 비싸게? 비싸게. 허가 나니까. 근데 일반 네모 반듯한 토지보다는 할인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거보다는 싸게. 그래서 평당 한 3천만 원 잡을게. 3천만. 자, 보세요. 얘 5천이죠. 얘 4천이죠. 맹지는 이거 2천이잖아요. 대지는 3천이고요. 참고로 요 대지는 시험에 뜰 때요, 항상 한자 같이 줍니다. 뭐 한자가 중요한 시험은 아닌데 혹시 대지가 시험에 나올 때, 자루대자라는 대지가 시험에 나올 때는 한자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밑에 오드이자가 들어가는 대지, 이런 땅은 자루대자 써서 대지,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자루 모양을 띠는 토지. 맹지와의 차이점은 도로와 접속면이 좁기는 하지만 있긴 있다 없다? 있다. 허가 난다 안 난다? 난다. 하지만 맹지는 허가 안 난다. 그러니까 맹지보다는 비싸게, 일반 네모 반듯한 장방형이나 정방형의 토지보다는 가격이 싸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필지 획지는 누가 크다 누가 작다는 면적 개념이 아니에요.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어요. 다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될 수도 있는데, 아울러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도로의 좁은 접속면 가지고 있다, 자루 모양을 띈다,
그러면 허가는 난다. 그러면 되지. 어떠한 접속면도 토지의 접속면이 없다. 그리고 허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맹지. 아울러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예.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나지라는 땅이 있고요. 건부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나지와 건부지. 구분 기준은 일단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구분합니다. 건물이 없는 땅은 나지라고 하고요.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지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법상의 제약, 공법상의 제약은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민법이나 공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사법이란 것과 공법이란 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나중에 배우시면 금방 이해되는 건데, 자,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수평적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걸 사법이라 그래요.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걸 사법. 개인과 국가 간의 어떤 수직적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걸 공법이라 그래요. 공법. 자, 그럼 잘 보시고, 정부가 건축 허가를 내줘요. 그 다음에 정부가 35층까지만 지어라. 그렇게 용적률을 끊어버려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법인가요? 공법인가요? 그런 게 공법이에요. 알겠어요? 예. 자, 내가 은행 가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왔어요. 그럼 이때 나와 은행 사이에서 맺어지는 법률 관계가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저당권. 이런 것들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국가가 아니면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하고요. 개인과 국가 간의 어떤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공법 그러면 아,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사법 그러면 아, 개인과의 개인 간의 어떤 수평적 법률 관계구나. 근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단어 안에 수직과 수평을 쓰면 사람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가라고 하지도 않다면 나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라라는 표현은 초등학생 이후로는 쓰지 않는 용어고요. 우리는 국가라고 합니다. 정부 좋다.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어제 하는 것 같은데. 예.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는 어떤 거 있어요? 됐어요. 됐고. 예. 다음에. 예. 아무튼 공법상의 제약은 있고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나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 중에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뭐는 받는다?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 어떤 토지라도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지할 때 나자가 무슨 나자냐면 이런 나자를 씁니다. 이런 나자 무슨 나자냐면 이 나자가 벗을 나자예요. 벗을 나자. 그러니까 나체 하면 옷을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다. 이 나체할 때 나자가 벗을 나자. 그러니까 반나 그러면 반만 벗었다는 얘기고 전나 오야죠. 예. 다 벗었다는 얘기죠. 예. 전부 다 벗었다. 그러니까 나자 할 때 나자가 나지할 때 나자가 벗을 나자 벗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지는 앞으로 제가 물으면 없다 하시면 돼요.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뭐는 있으니? 공법상 제약은 있으니 공법상 제약을 안 받는 땅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는 공권력 안에 있는 토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뭐는 있으니? 공법상 제약은 있으니 아무리 낮이라도 뭐는 있다? 공법상의 제약은 있다. 이제 편안하게. 건물 없어요. 사법상의 제약 없어요. 그런 땅을 낮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걸 왜 강조하는데 시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낮이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사법상의 제약은 있으나 공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OX X 공법이 있고 사법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나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씨 뭐 하나 있고 뭐 하나 없었는데 무슨 제약이 있고 무슨 제약이 없었는지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뭐는 있다? 공법상의 제약은 있다. 아무리 낮이라도 뭐는 있다? 공법상의 제약은 있다. 그 다음에는 벗을 낮자니까 다 없다. 그 낮에는 건물 없어요. 사법상의 제약 없어요. 근데 공법상의 제약은 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건물 가지고 구분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건물 없는 땅 일단 뭐 나지 벗을 낮자니까 건물 있는 땅 건부지. 자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고 했고 건축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했는데 나지가 비쌀까요? 건부지가 비쌀까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야. 여기 2번이고. 누가 비싸 이게? 1번이 비싸 2번이 비싸? 몇 번이 비싸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묻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낮이가 비싸요. 낮이가 비쌉니다. 이거 말해 뭐합니까? 이게 낮이가 비싸요. 다 낮이가 비쌉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누가 비싸다? 낮이가 비싸다. 건부지는 싸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비싸고? 낮이가 비싸고. 누가 싸다? 건부지가 싸다.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 1억이에요, 1억. 1억이라고? 요거 8천이에요, 8천. 근데 건물값이 7천이네. 7천. 자, 그럼 대답하세요. 요거 얼마? 1억. 요거 합치면 얼마? 1억 5천. 1억이 비싸, 1억 5천이 비싸. 1억 5천. 글쎄, 1억 5천 비싸네. 제가 여러분들 뭘 물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토지만 있는 게 비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게 비싸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즉, 토지가 비싸요? 복합 부동산이 비싸요? 라고 묻지 않았다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물었는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 물은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방금 뭘 물었냐면 땅값 물었어요. 땅값.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건물값을 산입하지 마시고 건축물이 없는 땅의 땅값과 건축물이 있는 땅의 땅값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 대답 한번 해볼까요? 건축물이 없는 땅은 위에 주택 지어도 돼요? 용도만 허락한다면 상가 지어도 돼요? 공장 지어도 되고요? 활용도가 많아요. 근데 건부지 같은 경우는 건물 지어놨잖아요. 이 건축물로밖에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철거비가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대해서만 얘기해 달라고. 건물값을 산입하지 말고. 선생님 왜 건물값 산입을 안 하는데 시험에 안 물? 시험에서 그거 안 물어요. 시험에서는요 땅값만 물어요. 건축물이 없는 땅의 땅, 뭐 나지와 건축물이 있는 땅인 땅, 뭐 건부지 땅값만 물어. 이거 얼마? 이거 얼마? 1억이 비싸요? 8천이 비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1억이 비싸요? 건물값 같이 합친 1억 5천이 비싸요?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 땅값만 묻는다고. 지가 비싸요? 건부지, 지가 비싸요? 라고 묻는다고. 알겠죠? 낮이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낮이가 비싸요. 같은 말로 건부지는 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낮이가 비싸다는 말과 건부지가 싸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왜냐면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 한 반에 학생이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1등이래. 그럼 나머지 한 놈은 2등이겠지 뭐. 안 그러겠어요? 한 반에 학생이 2명밖에 없는데 얘가 공부를 잘한대. 그럼 나머지 한 놈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하겠지 뭐. 그러면 지금 비교 대상이 낮이와 건부지밖에 없는데 낮이가 비싸대. 건부지는 싸다. 그럼 두 말을 다 할 필요가 없이 낮이 비싸다는 말을 하거나 건부지 싸다는 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그런데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낮일까요? 건부지일까요? 기준이 뭘 것 같아요? 기준이 낮을 것 같아요? 건부질 것 같아요? 기준이 낮을 것 같아요? 건부질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바꿔. 고집 세네. 오래 고생하겠네. 다시. 낮이가 기준일까요? 건부지가 기준일까요? 건부지가 기준입니다. 왜 건부지가 기준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학원문 열고 나가보면 낮이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아요? 그래서 건부지가 기준이에요. 항상 쪽수 많은 게 기준이에요. 쪽수 많은 게 기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중국이 쪽수가 많아서 힘이 세잖아요. 많잖아, 진짜. 진짜 많아도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학원문 열고 나가보면 낮이보다 건부지가 많으니까 건부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낮이 비쌌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건부지 싸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자, 다시. 누가 비싸고, 낮이가 비싸고, 누가 싼데? 건부지가 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건부지 싸다는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건부지 싸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없어 보인다니까. 우리 앞으로는 싸다 비싸다 하지 마시고 비싸다 대신에 제가 따라하세요. 증가. 싸다 대신에 제가 감가. 자, 그럼 대답합니다. 낮이는 뭐? 증가. 이게 있어 보인다고. 건부지는 뭐? 자, 그러면 자 대답하셔야 돼 이제.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야. 다시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야.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건부지 감가 하시면 돼요. 다시 원칙이 뭐예요? 같은 말은 뭐예요? 낮이 증가. 뭐가 원칙이 같은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 알긴 아는데 내가 보니까 저 단어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다시 건부지 감가와 같은 말은 낮이 증가. 낮이 증가와 같은 말은 건부지 감가.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한 개만 하면 되는데 기준이 뭐다? 건부지다. 그래서 건부지 감가란 말만 하면 되는데 말이 너무 길어서 건부 감가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다가 건부 감가 나면 헷갈리지 마시고요. 뭐가 싸단 얘기야? 건부지가 싸단 얘기야. 이게 원칙이란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원칙 있으면 해도 있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이가 비싸다 그랬어요. 건부지가 싸다 그랬고요. 근데 이걸 그린벨트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 그린벨트 안에 딱 넣어버리면요. 여러분들 아직은 뭐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그린벨트 안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이 안 돼요. 그린벨트 안에서는. 아까 나지가 건부지보다 비쌌던 이유는 활용도가 많아서인데 용도가 주택지어도 되고 상가지어도 되고 공장지어도 돼서 용도가 많았던 건데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들어가면 나지는요 거의 농사 짓는 땅으로밖에 활용을 못해요. 근데 건부지는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했다고 해서 건물을 허물지는 않습니다. 기득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는요 미리 건물을 지어놓는 건부지 가격이 나지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어쨌든 택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택지가 뭐예요? 건축이 가능한 땅. 뭐요? 주택, 상가, 공장. 그러면 얘는 택지를 이용할 수 있고 얘는 농지밖에 안 돼. 건물을 못 지으니까 개발자구간에서는. 이럴 때는 이미 건물을 지어놓은 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부지가 나지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건부 증가. 원칙 예외. 예외.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이건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확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심리에 가서 자 건부 강가 때문에 건부 증가 때문에 나오면 자 보자 건부 강가 보자 자 보자 건부 증가 보자 한참 생각을 만들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인데 스피드하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배울 때 확실하게 합시다. 건부지는 증가되는 게 강가되는 게 원칙이다. 나지가 비싼 게 원칙이라고. 근데 정부가 막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 그러면 나지를 괴롭히는 거야? 건부지를 괴롭히는 거야? 나지. 건부지는 지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지 죽어 막 그러고 한다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그럼 나지가 죽어 안 죽어? 실제로 죽어요. 그러면서 건부지가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다. 다시 원칙은 건부 감가, 예외가 건부 증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됐어요? 계속 칠판 보세요. 자, 방금 제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했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여기 건물이 있어요. 아, 여기 토지가 있어요. 건물을 지어놨어요. 건물 지어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비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럼 모든 토지는요 건물 짓고 일정 공간을 비워놓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우리 이것을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웁니다.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건폐율. 자, 건폐율을 공식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시면 돼.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시면 건폐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지 면적이 100평이야. 땅이 100평이라고. 근데 이 지역이 건폐율이 50%인 지역이에요. 듣고 계세요? 그럼 몇 평 지어라? 50평 짓고 나머지 50평은 남겨놓으라. 이게 건폐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건폐율에 맞게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건물 보이시면 앞에다 표지판 붙여놓거든요. 이 건물 준공 몇 년도 시작하고 착공 언제 시작했고 완공 언제 되고 그다음에 시공사 어디고 이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쭉 나올 겁니다. 용적률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위로 올리는 게 용적률이거든요. 근데 그거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모든 건물은 건물을 짓고 남겨놓을 의무가 있겠네, 그죠? 이런 땅을 갖다 우리는 공지라고 합니다. 공지. 공짜가 무슨 공짜겠어요? 빌공짜겠죠. 예. 그래서 건폐율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깡매어서 건축하지 못하고 남겨둔 토지를 공지라고 합니다. 근데 비어져 있는 땅 중에 공한지란 땅이 있어요. 공한지. 공한지 어떤 토지냐면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토지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심 상업지역은요 건폐율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 지역보다. 그럼 중심 상업지역에 가봤는데 토지를 비워놨어. 그럼 걔는 아마도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토지 왜 비워놨어? 그랬더니만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래. 원하는 가격 싹 오면 지금은 유료 주차장으로 그냥 주차 요금만 받고 좀 있다가 나중에 싹 밀어버리고 건물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땅은 이제 뭐가 되냐면 공한지가 되는 겁니다. 요 학원 앞에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죠? 한참 동안 비워놨었어, 이거. 주차장으로 쓰고. 그랬었어요. 작년에 시끄러워서 강의를 못했어요. 한참 공사도 이제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런 땅을 공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어 있더라도 건폐율 때문에 비어 있으면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어 있으면 공한지. 예,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 그러면 공지. 도시토지로서 한가롭게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 그러면 공한지. 자, 이번에는 유휴지와 휴한지 보겠습니다. 유휴지와 휴한지. 자, 칠번 보세요. 유휴지와 휴한지. 자, 유휴지와 휴한지는요, 이게 시험 나갈 때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시면요. 그러니까 그 공부는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특히 공인중개사 공부는 누구한테 배우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누구한테 배우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야. 내가 다 암기시킬 거라고, 내가. 암기한 적이 없는데 암기를 다 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란 대로만 하세요. 알겠죠? 하란 대로만 하시면 1차 과목은 2과목이 아니라 1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법만 잘하세요. 알겠죠? 개론 내가 무조건 학기 점수 이상 줄 거니까. 복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론 선생을 찾아서 여기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학원은 여기 사시는 분들보다 외지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뭐 어디 안성에서 오시고, 어디 서울에서 오시고, 안산에서도 많이 오시고, 용인에서도 오시고, 분당에서 오시고, 다른 데서 많이 와요. 누구 보고? 내 보고. 많이 찾아와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른 데서 사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학원 왔는데 그냥 있었던 거지. 찾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표정이 그냥 수업할게. 예, 자 보세요. 예. 유휴지가 있고 휴한지가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그러면 유휴지나 휴한지를 공부할 때는요, 글자 한 글자만 보시는 겁니다. 제락 글자. 따라해보세요. 휴. 유자, 이거 저기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휴자, 나무 옆에 사람 쉬고 있죠. 예, 쉴 유자입니다. 유자는 그 유원지 할 때 유자예요. 유원지 할 때 유. 유가 뭐예요? 놀 유자예요. 휴자는 휴가 할 때, 휴식 할 때 휴자예요. 뭐예요? 실휴. 자, 보세요. 쉬는 것과 노는 것의 공통점 알려드릴게요. 쉬는 것과 노는 것의 공통점. 쉬는 것과 노는 것의 공통점은요, 둘 다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제까지는 일을 하다가 지금 일을 안 하는 건 쉬는 거고요. 어제도 일을 안 했고, 오늘도 일을 안 하고 있고, 내일도 일을 안 할 예정인 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유휴지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휴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한지는 주로 인삼밭 같은 경우에 볼 수 있는 토지인데요. 인삼밭은 매년 경작을 못 한대요. 일정 기간 경작을 했으면 지력 회복 때문에, 주로 지력 회복이죠. 지력의 회복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휴가 받는 기간, 그런 상태의 땅을 휴한지라고 한다면,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은 그냥 유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유만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그러면 휴만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근데 굳이 또 뭐 유휴지, 휴한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시험장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럼 시험장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자, 노느냐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 나오고 앉아. 그 내가 첫 번째 글자를 한번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글자로 노는지 쉬는지를 구분하라고. 놀고 있는 땅은 뭐로 시작하고 쉬고 있는 땅은 휴. 그러면 안 틀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두 번째 글자까지는 가지도 마세요. 놀고 있는 땅은 유, 끝. 쉬고 있는 땅, 휴, 끝. 됐어요? 예, 이번에는 법지, 빈지 보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법지, 빈지. 자, 법지와 빈지를 이렇게 공부합니다.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아무짝에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을 법지라고 하고요.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은 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있고 이가 없으면 법지. 법은 없는데 이가 있으면 빈지라고 합니다. 다시.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활용 이용 가치, 실익은 있으면 빈지라고 하는 겁니다. 7번 보세요. 자, 7번 보시고 이렇게 좀 정리해 봅시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토지가 특징이 뭐냐면 경사진 토지예요. 이 갑땅이고요. 이거 을땅이에요. 이게 갑 집 짓고 잘 살고 있고요. 을 집 짓고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측량이라는 걸 할 때는요, 경사진 토지는 측량할 때 하단면 기준으로 끊어요. 상단면 기준으로 끊는 게 아니고, 이게 상단이고요. 이게 하단이라면 하단면 기준으로 끊어요. 그래서 측량을 해요. 제가 지금 빗금 치는 요 땅을 또 우리는 법지라 그래. 7번 보시고 대답하세요. 자, 지금 제가 빗금 친 땅은 갑땅이에요, 을땅이에요? 을땅이라 그랬지. 법적 소유권이 있어, 없어? 있지.
예. 하지만 이렇게 형성진 땅은 아무 이용 가치가 없다 그래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땅은 써먹을 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윗집 토지가 아랫집 토지를 비우고 그러면 이렇게 덮칠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축대라 그래, 축대. 또는 옹벽이라고 하는데 축대나 옹벽의 설치로만 활용이 되지 아무짝에 쓸모는 없는 땅이에요. 이런 땅을 법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게 맞는데 괜히 법적으로 내 땅이 되면서 골치 아픈 땅, 그런 땅을 법지라 그래. 이용 가치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빈지는 어떤 땅이냐면,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 서해안에 가면요,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 그래요. 뭐 조석 간만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침 저녁 밀물 썰물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실래요? 예. 보세요. 보세요. 이 보세요. 제가 지점을 3개 포인트를 잡을게요. 자, 보세요. 물이 가장 찼을 때를 만조 수위선이라 그래. 가득 차 만찼습니다. 만조. 쓸려 나갔을 때를 간조라 그래. 간조. 그리고 요 차이를 간만의 차이라 그래.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뭐 만조, 다 쓸려 나갔을 때 간조, 간만의 차이라 그래. 간조 아래는요 언제나 바다예요. 뭐라고요? 바다. 그리고 간조 만조 사이는 여러분들 어떨 때는 바다고요, 어떨 때는 땅이고 그래요. 뭘 생각하시면 되면 갯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갯벌. 근데 갯벌은 학문적 용어는 아니에요. 이런 땅을 우리는, 자, 따라해보세요. 간석지라 그래. 뭐라고요? 간석지. 그럼 만조 수위선부터 바로 토지 등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 공간을 남겨두고, 요거 남겨두고 그 다음에 토지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포인트. 예, 등록 지점 기준으로 해서 위부터가 법적으로 토지가 되는 거예요. 법 등록 지점이지, 기준으로 위. 그러니까 어디부터 등록이 되냐면 만조부터 바로 토지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공간을 남겨두고 토지 등록이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7번 보시죠. 제가 지금 빗금친 부분 보이십니까? 보이시냐고요?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만조와 등록 지점 사이, 토지 등록 지점 사이 토지입니다. 이런 땅을 빈지라 그래. 그럼 대답하세요. 등록됐어, 안 됐어? 그럼 누군가가 이 땅을 소유할 수는 없겠네. 소유할 수는 없겠네. 등록 안 됐으니까. 그럼 법적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 등록 안 됐으니까. 하지만 우리 여름철에 백사장을 이용해야 하네요. 하죠. 이용 가치는 있어, 없어? 이런 땅을 빈지라 그래. 빈지. 그럼 왜 법적 빈지를 같이 공부하는지 알겠지? 정확히 개념이 반대야. 보세요.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 뭐? 법지. 법적 소유권이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으면 빈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반대니까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아요. 법적 소유권이 있으면 뭐? 법지. 법적 소유권이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그러시면 돼. 법적 소유권이 있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없고 법적 소유권이 없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개념만 잡으시면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잡으셔도 되고, 혹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빈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 빈지는 만조와 간조 사이가 아니에요. 만조와 간조 사이는 간석지라고 따로 있고 만조와 등록 지점 사이가 빈지입니다. 그래서 빈지 안 틀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밑에 뭐 있어요?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바다. 따라해봐요. 바다. 그 위에 간석지. 그 위에 빈지. 그 위에 토지. 그럼 이번 토지부터 내려와 봐요. 제일 위에 토지, 밑에 빈지, 그 다음 간석지, 그 다음 바다. 간석지를 살려두면요 절대로 만조와 간조 사이가 빈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조와 간조 사이는 간석지라고 따로 있으니까. 그럼 제가 주관식으로 문제 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간조 아래 바다. 왜 못하는데 왜? 간조 아래 바다. 간조와 만조 사이 간석지. 만조와 등록지점 사이 빈지. 등록지점 위에 토지. 다시 제일 위에 뭐 있고? 그 밑에 그 밑에 제 밑에 뭐 있고? 그 위에 그 위에. 그렇게 한 번만 하시면 빈지는 안 헷갈려요. 알겠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토지 용어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혹시 택지 부지 기억납니까? 혹시 후보지 이행지 기억납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필지 획지 이거 기억납니까? 예. 대시 맹지 기억납니까? 법지 빈지 기억납니까? 나지 건부지 기억납니까? 예. 공지 공환지 기억납니까? 예. 그 다음에 유유지 휴환지 기억납니까? 예. 그 요거는 이제 외운 적이 없는데 지금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택지는 뭐가 가능한 땅?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르는 포괄적 넓은 의미의 땅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되는 과정의 땅을 후보지라고 한다면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는 땅을 이행지라고 한다. 그러시면 되고. 지번 붙이는 등기, 등록, 필지, 가격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땅은 획지. 이때 도로의 좁은 접속면 있고 허가 나고 자루형 모양의 땅은 대지. 그런 접속면도 없고 어떠한 접속면도 없고 허가 나는 땅은 맹지.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씩 될 수도 있고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씩 될 수도 있고 하나가 하나 될 수도 있다.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그러면 만조부터 등록지점 사이 토지지 만조와 간조 사이 아니라는 거. 건물 없는 땅, 나지. 있는 땅, 건부지. 건부지는 보통 감가. 근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등을 하면 건부 증가. 그래서 원칙은 건부 감가, 예외가 건부 증가.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는 땅,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직가상승기 되고 방치한 땅, 공한지. 놀고 있네, 유휴지. 쉬고 있네, 휴한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예, 교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 15쪽. 자, 교재 15쪽에 가시니까 이제 1번에 택지, 부지부터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예. 먼저 택지는 첫 번째 줄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감정평가상 용어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이란 말의 동그라미. 그 옆에 한 글자씩만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주, 상, 공. 그래서 두 개 단어만 건축하고 주상공. 하셨어요? 예. 부지로 가시니까 건축용지뿐만 아니라의 네모를 빵 칩니다. 뿐만 아니라의 네모를 빵 치고 위에다가 플러스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좋습니다. 플러스 표시 크게 해놓으세요. 그럼 얘는 건축용지 되고 안 되고, 되고, 건축이 안 되는 토지도 되고, 포괄적인 말입니다. 됐나요? 예.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자, 후보지부터 갑니다. 후보지. 부동산의 용도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옆에 상호간 동그라미. 그 옆에 대고 있는 동그라미. 상호간에 대고 있어야 돼. 대고 있는 애 동그라미. 이행지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행지는 내에서 동그라미. 그 옆에 역시 또 대고 있는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우리 상호간 했던 거에다가 표시를, 세로 표시를 한번 딱 해주시면 좋아요. 상호간에다가. 내에서 동그라미 한 거에다가는 이 가로 표시를 딱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로 표시를. 상호간에다가는 세로가 바뀐다는 표시. 내에서에다가는 가로가 바뀐다는 표시. 한 장 넘기시면 이제 16쪽입니다. 대지, 맹지인데 대지는 한자 대자를 동그라미를 하나 딱 칩니다. 한자 대자. 한글 말고 한자 위에다가 자루라고 씁니다. 자루. 이 대자가 자루 대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내용 정리 안 하셔도 되고요. 맹지는 도로의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로서 건축부상 건축 불가 토지란 말이 있죠. 건축 불가할 때 불가만 동그라미 해주세요. 불가. 건축이 안 된다. 4번에 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필지는요. 지번이란 말 찾아서 동그라미, 법적 개념할 때 등록단이라고 할 때 등록이란 말에 동그라미.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말. 그리고 그 밑에 법적 개념은 밑줄 하나 딱 꺼주세요. 법적 개념. 획지는 가격 수준이란 말에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경제적 개념에다가는 밑줄 하나 딱 꺼주세요. 경제적 개념. 그리고 5번에 법지와 빈지가 있는데 법지 앞에다가 써버리세요. 법지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요걸 쓰세요. 요거를. 법지 앞에다가 법오 EX. 이게 더 깔끔해. 법오 EX. 빈지 앞에다가 요거 써볼까요? 법X EO. 법X EO.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다음 주에 와서 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안 돼. 한번 대답해보죠. 법지는 뭐는 있는데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가치가 없고 빈지는 뭐는 없는데 법적으로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가치는 있다. 동그라미 하나 쳐야 됩니다. 빈지로 가셔서요. 빈지로 가셔서 두 번째 줄에 만조 나옵니까? 그거 동그라미 한번 하고. 그렇게 보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이란 말이 나옵니까? 거기 동그라미 한번 하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 한번 딱 때려주세요. 물결 표시. 그러니까 어디부터? 만조부터 등록 지점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간조와 만조 사이 아닙니다. 예. 간조와 만조 사이는 간석지라고 따로 있고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 등을 말합니다. 6번에 나지 건부지가 있습니다. 나지는 그 토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런 말 있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토지상에 건물 있습니까? 건물이란 글자 위에다가 X 표시. 그리고 보니까 공법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 위에다가는 O 표시. O. 그 옆에 사법이란 말이 있습니까? 거기다가는 X 표시.
자, 그러면 앞으로 누가 낮이 물었어. 뭐는 있고, 뭐는 없고, 건물은 없고, 공법은 있고, 사법은 없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만 있다? 공법만 있다. 나머지는 없다. 그러셔도 되고. 건부지는 됐고. 관계 있습니까? 관계? 요거는 밑줄을 쭉 그어주셔야 돼. 동그라미 1번 밑줄 쭉 그으세요. 건부감과 원칙, 낮이보다 건부지가 비싸다.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 2번도 밑줄 그어놓으셔야 돼. 건부진과 예외, 낮이보다 건부지가 비싸다. 밑줄 쭉 그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으시고.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으시고 대답하셔요. 원칙적으로는 건부지가 비싸, 건부지가 싸. 건부지가 싸. 건부? 감가. 예외적으로는 건부지가 비싸질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건부. 증가. 원칙 예외 딱 나눠가지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공지와 공한지 두 개 묶으세요. 표로 들어가서 공지, 공한지. 유휴지와 휴한지 두 개 묶으세요. 묶었으면 갑니다. 공지는 검표율 등의 공적 제한의 동그라미. 공한지는 도시 토지로서 집가성을 기대하고 투기 목조 장기간 방치한다. 방치의 동그라미. 자, 그럼 대답 좀 해주세요. 공적 제한 때문에 비어있으면 공지, 방치하면서 비어있으면 공한지. 유휴지는요, 한자 유자를 동그라미 하시고, 그 줄 끝에 가서 놀리는 애 동그라미 하시고. 휴한지는 한자 휴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줄 끝에 가서 쉬게 하는 애 동그라미 하시고. 쉬게 하는. 하셨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부동산의 특성 1시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